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 교회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소망하며 자신이 처한 곳에서 통일운동을 펼쳐온 기독인들을 만나봅니다. 숭실대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캠프와 삶 속에서 통일운동을 벌여온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계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해결 과제를 짚어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서울필름포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영작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 목소리로 간절한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 등의 단체가 속한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협의회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길 간구했습니다. 예배에는 새해den교회 소광석 목사와 김진표 국회 조찬기도회장, 민주평화당 조배석 의원 등 기독교계 인사와 기독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평화 메시지를 전한 새해den교회 소광석 목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꽃송이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결국 종전선언까지 이뤄내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또 북한의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자는 극단적 보수와 비핵화가 되지 않더라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자는 극단적 진보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단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로 아직도 화약고가 우리 땅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봄이 오고 우리 땅에 종전이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석자들은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금식 기도문을 발표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형제들이 가슴 벅찬 소명을 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과 북이 만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휴전선의 철조망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총학생회도 학생회 임원 80여 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양측 정상의 대화를 통해 종전이 선언되고 남북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이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한반도가 갈등과 반목을 이겨내고 평화안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정오 1분 기도 캠페인을 펼치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마칠 때까지 매일 정오에 1분씩 회담 성공을 위한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들은 남북회담 개최 장소인 판문점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온생명교회에서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며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등 한국교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기도의 불꽃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인들은 남북 통일을 소망하며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통일 운동을 펼쳐온 기독인들을 만나봅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해온 숭실대학교와 생활 속 공동체를 조직해 통일 준비를 해온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남북 통일의 기회비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참석자들은 다른 학생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기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열띤 토론의 현장은 숭실대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3박 4일 과정의 숭실평화통일 캠프입니다. 평양에서 시작해 일제히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한 뒤 서울에서 재건된 숭실대학교는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다음 세대 통일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창의적 리더로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학교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듣고 평화통일 캠프에 참여하는 사이 통일은 더 이상 자신과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일을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감해 오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통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겠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캠프는 실제로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캠프 참가 후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성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하면 되지, 정부가 하면 되지, 정치인들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통일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편 실제 삶 속에서 공동체를 조직해 통일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은 통일 전문가부터 주부와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대해 통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통일이라는 가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일반 협동조합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실은 통일 전문 잡지 통일코리아를 분기마다 발간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을 유통하고 판매해 그들의 남한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과 북의 문화 교류를 확산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콘서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일로 통한다는 뜻에서 통통 콘서트로 이름 붙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인들의 노력이 통일 시대로 한 걸음씩 다가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면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미국,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9일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 평양의 조용기 심장병원 공사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제3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138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통일부에 19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민간 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승인한 것은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이 유일합니다. 지난해와 2016년에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한 것도 유진벨 재단 외에는 없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어서 남한의 민간 단체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민간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남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지원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평화의 제도가 되겠냐? 결국은 그것을 보완하는 또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틀이 좀 민간 교류로 보고요. 따라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당국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한 축으로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제도가 되는 것이 저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유엔과 미국, 우리 정부의 북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북 지원이 미칠 남남 갈등도 고려해 대북 지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느낄 박탈감, 우리가 남북 화해와 남북 대화, 평화로 갈 때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들이 평화의 주력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들과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 등에 대해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남한의 물자 반출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독교계의 통일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잇따라 열립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강의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결과를 살펴보는 좌담회를 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는 다음 달 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웨스트채플에서 통일선교 광장 포럼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계의 통일운동 방향을 모색합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에스더 기도운동,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여 통일 미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엔 문화계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서울 필름포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지 이빈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함께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여러모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마이클 카니 감독의 끝에서 시작되다가 선정됐습니다. 절망의 끝에 있던 한 노숙인이 주위의 사랑과 도움으로 변화돼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로 이웃에게 내민 작은 손길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랑의 가치에 대한 작품을 소개하는 아가페 초이스 부문에는 포도농장 경영과 와인 제조에 열중하며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찾아가는 영화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이 선보입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가 발달장애 아들과 이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채비도 관객들의 감성을 두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담은 미션 초이스 부문에서는 타인의 죄를 통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내용인 신현식 감독의 로마서 8장 37절과 여성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조명한 가스 데이비스 감독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등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스페셜 부문에선 폴란드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 크지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TV용 10부작 영화 10개가 연작 형태로 소개돼 눈길을 끕니다. 단편 부문으로는 골고다의 방 등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세 작품이 선보이고 폐막작으로는 70세가 넘어 한글을 배운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뜬 아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이 선정돼 관객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주일인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기독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영화인의 밤과 영화를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포럼 등도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2단 대책위원회가 제3기 2단 신천지 교리비교 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논리로 반증해내서 꺼내오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강의에 정말 우리가 정말 몰두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집회가 사랑의 집 짓기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사랑의 집은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윤용철 씨 가족에게 제공될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강원 지역 23개 지방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YWCA가 나눔이 있는 봄 장날 행사를 열고
YWCA 회원들이 마련한 먹거리와 의류,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 청소년 공부방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기독교회관에서 제18회 한일 제1교회 이주민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다음 달 10일 서울 방배동 백석대 비전센터에서 제7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합합창제는 한장총 20개 회원구단 소속 신학대 팀들이 자율곡으로 참여해 은혜로운 합창 연주를 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기구를 신설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교회 내에서도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예방 활동과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가 최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탈핵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한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는 우리나라는 북핵을 이유로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을 거부했다며 우리가 당장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지만 핵의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